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를 저희가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들의 국민 이간질, 치가 떨린다. 제가 어저께 이 길을 이렇게 가면서 참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왜? 집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제는요, 서로의 증오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집주인을 골탕 먹여서 내가 절대로 5%도 인상 안 하고 여기서 개기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집주인은 전에 같으면은 올리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전세값을 전세를 두면 다음에는 무조건 5% 올리겠다 이러면서 막 그냥 결기를 다지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 세상이에요. 근데 정말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그렇게 뭐 사람들 막 미워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뭐 집주인이 그 전세 계약하러 이렇게 갔을 때 뭐 케이크도 사오고 떡이라도 이렇게 사서 같이 떡 먹으면서 얘기하고, 아유 뭐 새댁도 빨리 집 사세요, 새댁이 이 집 사게 되면은 내가 좀 다른 데보다 깎아줄게요, 이런 덕담도 하고 실제로 또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노인들 보고 내 일자리 빼앗았다고 막 눈을 걔네들 말대로 부라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은, 저 젊은 것들은 우리를 쫓아내려고 한다고 이러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사랑해도 모자랄 남자 여자들이 페미니 뭐 꼰대 라떼니 뭐 이래가면서 서로 미워하고, 지금 증오의 불바다에 대한민국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고 한 문재인의 목표가 뭐냐? 국민들이 서로 증오하고 이간질하는 나라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문재인의 목표고 저 좌빨들의 목표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원이 맘님께서 진부한 대사의 도돌이표다. 그렇죠. 김부겸 얘기 그렇습니다. 김부겸 손자. 네. 김원열님, 지네가 하는 소리는 국민을 초딩 정도로 보는 유치원 대사 수준급. 아우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자, 안젤라님, 대깨문들은 연좌제가 있나 보네요. 와, 우리 안젤라님, 네, 은근히 엄청나게 촌철살인입니다. 네. 진짜 부하내동하는 자가 안젤라님 말씀대로 김부겸입니다. 아, 앤님 들어오셨군요. 자, 일도 양다님, 형편없는 빨갱이 쓰레기들 부겸이. 아유, 맞습니다. 자, 스테파니아님, 반동은 지가 반동이지. 맞습니다. 반동인 거죠. 지금 좌파들의 생각, 좌파들의 이 목표, 이거는 진짜 반동입니다.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반동입니다. 네. 자, 마중멜님께서 당대표가 그렇게 되고 싶으면 이혼하라. 맞습니다. 김원효님은 여수시구나. 저 여수 너무 좋아하는데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수가. 진짜 아름다워요. 그 여수에 제가 대학교 때 뭐 최근에도 가봤습니다만, 이 택시 그 기사님이 그 안내를 해줘가지고 해장국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장국을 먹었는데 이 모주하고요. 와, 그 맛은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그게 벌써 40년 전인데도요. 그리고 이 해장국이 다른데 뭐 선지 넣고 그런 해장국이 아니라 해물로 막 조개를 막 잔뜩 넣고, 다시 거길 가보고 싶은데, 네. 와, 김원열님, 아직도 그거 있는지, 네. 오키님, 참 박근혜 대통령 아니면 우리가 이 고생을 왜 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유튜브 안 할 거예요. 자, 다음에 서울 사람으로 뽑아야 덜 시끄러울 듯. 아유, 그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제임스 킴님,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린치한 걸 봐도 그렇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나경원 그 원내대표가 그 이수진 같이 그 함량 미달한테 졌다는 거는 저는 정말 그걸 보고 부정선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수진은 진짜 깜이 안 되거든요. 네. 예. 한국의 나폴리, 오동도. 맞습니다. 네. 우리 이상홍님께서 스포츠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하하님, 다주택이라고 위장이혼 하려고 밑밥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윤인승님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시장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우파에 대해서 할 말하고 제가 끝냈기 때문에 서울시장 100번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제 몫을 했고 누군가는 희생타. 그래서 제가 야구라는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희생해갖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야구.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근데 이평재님 우리를 분열시키는 정보 그것이 좌파입니다. 네. 자, 이 빌최님, 윤 총장님 장모와 처, 나경원 의원 자녀 의혹, 배당 검사 알지도 못하면서 조사하려는 거 보면 진짜 깨져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저 사람들이 이 분열시키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힐러리가 제대로 이렇게 대통령이 못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인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필러라이즈 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너무 양쪽 기둥으로 모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을 하려고 시켰다. 그러니까 힐러리도 저는 그때 힐러리 자서전 보고 진짜 놀랐던 게 빌 클린턴이 루인스키하고 바람을 폈는데 그거를 힐러리는 자기 자서전에다 이거는 우파들의 음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 우파들의. 그래서 어리석은 자 힐러리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그 남편 겪었으면서 그렇게 방종한 남편 겪었으면서 자 이제 그런데 지금 문제는 힐러리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문재인이 그리고 좌파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국민들을 딱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이 중도 우파를 서로 끌어들이는 척하면서 콘크리트 지지층 즉 좌빨들을 만들겠다. 그래서 대깨문들 또 말하자면은 뭐 달좀들 막 맘카페를 막 웅성하고 맘카페에 있는 이 카페지기들은 민주당하고 관계가 있거나 민주당원들 그 다음에 맘카페에 이 네임을 말하자면 닉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저는 히틀러 시대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짓을 이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히틀러하고 매우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류 좋은 아내님께서 언제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정말 굿 와이프 정도가 아니라 원더풀 와이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나라 걱정하시고 이러는 걸 보면요. 네, 안녕하세요님. 오늘 들어오셨네요. 자, 가르기 정치에 이용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루키님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자 지금 남자하고 여자를 서로 미워하게 하면서 막 오늘 뭐 여성 치안감 세 번째로 또 문재인이 했고 그 다음에 이 국정원에서도 뭐 여성을 뭐 부원장으로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여성들에게 우리는 여성을 앞세운다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여성과 남성을 가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 여자를 생각하는 거는 인이밖에 없어. 막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 아니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인사가 과연 공정한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전 여자지만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여성을 저는 많이 발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제 인생을 관통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저는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야 된다? 여성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돼야 된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여성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돼야 된다? 말하자면 한명숙이었죠. 그 당시에 한명숙이가 여성이라서. 근데 한명숙이 뇌물 받고 나가 떨어졌죠. 바로 그겁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히틀러 때 어떤 식으로 편가르기를 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틀러 때는 말하자면은 저 사람의 부라는 것은 너희가 강탈당한 거다. 히틀러는 굉장한 반공주의자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틀러가요 이 맥주홀에서 비어홀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입에 풀칠하고 살 때는 공산주의 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특히 마르크스를. 그래서 히틀러의 피 속에는 공산주의의 파괴 또 공산주의의 말하자면 파당 공산주의의 편가르기 이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늘 그들의 전략 전술에서 그걸 발전시킨 사람이 레닌이죠. 마르크스는 말하자면은 기초를 닦았다면 레닌은 그거를 행동으로 말하자면 이거를 급상승을 시켰는데 레닌이 얘기했던 게 아니면 그 중에 뭐냐면
우리들의 적을 적시하라요. 그리고 그 적을 청산하라. 무찔러라. 이게 바로 적폐청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봉건 체제를 넘어뜨릴 때 썼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자, 지금 펭귄님께서 여성을 존중한다는 사람들이 피해 호소인이란 표현을 쓰나요? 맞습니다. 우리 펭귄님,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레니 리펜슈탈이라는 히틀러 때 한 여성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머리도 좋았고, 그리고 무용을 했어요. 댄서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히틀러의 그 권력 체제를 공고하게 만드는 그 영화를 만드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이 리펜슈탈이라는 여자는 히틀러에 대해서 히틀러가 얼마나 위대한지, 히틀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를 말하자면 완장을 찬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그 다음에 정말 뭐 댄서를 했으니 이 모습 같은 거 참 우아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 나치당의 직원을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아리안족의 아름다움, 금발에다가 뭐 이 옆모습 끝내주죠. 그 다음에 신체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아리안 우월주의. 두 번째는 히틀러에 대해서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가를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영화에 보시면은 이 무슨 뭐 남과 여라든지 뭐 요즘에도 뭐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360도로 카메라가 막 회전하는 것처럼 두 연인이 포옹하고 이런 거 있죠. 이게 바로 리펜슈탈이 만들었던 촬영 기법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돌리고 막 이런 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무려 200대의 카메라를 갖고 말하자면은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에게 열광하는 그 관중들의 200대의 카메라를 갖고 하나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뭐 이 미스터 트롯이라든가 미스 트롯에 보면은 아니 어떻게 저런 걸, 그러니까 카메라를 관중석에다가 200대를 놔갖고 하나하나 잡아냈던 리펜슈탈의 수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리펜슈탈은 뛰어난 여성 감독이었는데 이 여자는 히틀러가 얼마나 이 독일 민족의 구세주인지, 그 다음에 우리 독일 민족들은 이 독일의 영광을 위해서 히틀러에게 맹성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이거를 영화에다가 다 녹여낸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수많은 이 진지론, 즉 그람시의 진지론과 이 리펜슈탈이 우리 영화계, 우리 방송계, 또 우리 곁에도 있는 겁니다. 문재인 너무 귀엽지 않아요? 순수한 것 같아요. 이런 거라든지. 예를 들자면은 문재인이 그래도 이 주택 정책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대로 뭐 문재인 잘하는 것 같은데 엄마? 이래가지고 부녀끼리 막 싸움 붙이게 되고 뭐 이 모든 건데, 자, 김진애라든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 이은미, 맨발의 디바라는 이은미라든가, 그 다음에 이 누굽니까? 봉준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리펜슈탈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본 원칙은 뭡니까? 우리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봉준호의 예를 들면은 이번에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그 기생충이라는 거, 반지하와 그 호화찬란한 집에서 지금 보세요.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범죄의 말하자면 구성원이에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이성균 가족들은 다 착해요. 그 가족들이 지은 죄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성균은 나중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봉준호의 그 미학이란 이름 아래서의 적폐청산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봉준호는 아카데미 감독상에다가 작품송을 받았고 저도 기뻐하긴 했어요. 근데 봉준호의 기생충을 제가 요즘에 한번 다시 보면서 이걸 또 하나의 리펜슈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레나 리펜슈탈이라는 이 나치의 말하자면은 이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 완장을 차면서 다 했던 리펜슈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법정에 섰습니다. 나치 부역자로서. 근데 무죄로 풀려났어요. 그래서 2003년인가에 103세까지 천수를 누리고 살았어요. 무죄였다. 저는 이 나라의 수많은 리펜슈탈이 무죄로 저렇게 될까봐 겁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퍼질까봐. 자, 지금 보세요.
김진애야말로 또 하나의 리펜슈탈이죠. 좀 못생겨서 그렇지, 못생기고 뭐 이상해서 그렇지. 그래도 김진애는 천하절색이라고 자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진짜 그래요. 자기가 천하가인이라고. 정말 이렇게 이쁜 여자는 없다. 진짜 김진애 그렇게 생각해요.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화장실에서. 근데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해드리고, 말하자면은 배지라는 것이 아니라 리펜슈타르처럼 완장을 찬 겁니다. 그래서 뭐 주택청을 만들자. 그 다음에 국토위에서는, 우리나라 국토해양위에서는 뭐 할 게 없다. 이거는 뭐 저기 앞으로 이 집 주택 정책만 하게 된다. 이게 뭘 뜻하겠어요? 우리나라 국토해양이라는데, 국토 여기는 할 게 참 많습니다. 왜? 바다 지키고 안보하고 아주 연관이 팍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토해양위에서 거의 6년을 일을 하면서 이 그 국토부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일종의 우리나라와 같은 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국정원 플러스 뭐 이렇게 이 안전 뭐 이런 거를 다 하는, 국방부 이런 거를 다 하는 이 부서가 바로 국토안전부예요. 그만큼 중요한 부서예요. 그런데 자, 그런 점에서 지금 김진애를 비롯해 갖고 수많은 이 부역자들을 만들었을 때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꼭 단죄를 해야 되지 않은가. 왜? 저는 요즘에 정말 가슴 아픈 게, 아니 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느냐. 이제는 집 가진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그 다음에 집 없는 사람에 대해서 집 가진 사람은 저거 내가 저 사람들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 집을 뺏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래서 문재인의 최대의 악덕은 뭐냐? 바로 우리 국민들을 즉 편가르게 한 거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 슬프고 너무 분통합니다.